쾅! 굉음과 함께 트럭이 왕십리 전매국 문을 들이받습니다. 그리고 연달아 터지는 5번의 폭발음, 대한민국을 뒤흔든 전매국 폭파 사건, 오늘 그 전말을 들려드립니다. 윤호TV입니다. 오늘도 야인시대와 함께 하겠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서 왕십리에 위치한 전매국 창고. 이곳에는 일제가 남기고 간 막대한 양의 아편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 아편은 시가로 따지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물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창고를 향해 트럭 한 대가 질주하고 있습니다. 한밤중 인적이 드문 왕십리 전매국 앞, 갑자기 어둠을 가르며 트럭 한 대가 맹렬한 속도로 다가옵니다. 헤드라이트가 창고 정문을 향해 있습니다. 쾅! 트럭이 정문을 들이받았습니다. 철문이 비틀어지며 안으로 밀려 들어갑니다. 그 순간 콱콱콱콱콱 5번의 연속 폭발이 일어납니다. 창고 안이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입니다. 폭약의 섬광이 한밤의 어둠을 대낮처럼 밝게 비춥니다. 멀리 논밭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농민 2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놀라 소리칩니다. 여보게, 저게 뭔가? 다른 농민도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아이 그러게 말이여. 첫 번째 농민이 다시 말합니다. 저게 전매국 창고 아닌가? 그런 것 같은데. 웬일이랴? 그 조용하던 전매국 창고가 웬일이여? 혹시 전쟁이 난 거 아닌가? 두 번째 농민도 불안한 표정입니다. 그런 것 같구만. 저것이 시방 폭탄 터지는 소리들이 아니여? 그런 것 같아. 한번 가보세. 그러자 동료가 급히 말립니다. 이 사람이 가길 어딜 간다는겨? 죽을라고 환장을 한겨? 이 틀림없이 전쟁이 터진겨? 가세. 불난 건 아닐까? 아유 이 사람아 보면 몰라. 불난 것은 아닐 것이고. 분명 엄청난 게 터진겨. 어쨌거나 지서에 가서 알려야 쓰겄네. 두 농민은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납니다. 한편 전매국 창고 안. 폭발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경비들 사이로 우미관 패거리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신영균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야 만길아, 빨리 저쪽 안으로 들어가. 홍만길이 강목을 휘두르며 대답합니다. 알았어. 야 죽여. 김관철도 바닥에 쓰러진 경비를 향해 소리칩니다. 꿇어 새끼야. 꿇어. 마. 혼란스러운 창고 안. 문영철이 경비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합니다. 경비들은 잘 들어라. 지금부터 시키는 대로 하는 자들은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함부로 움직이는 자들은 어느 누구든 가만두지 않겠다. 알겠나? 그때 김두한이 앞으로 나섭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책임자가 누군가? 전매국 관리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당신들은 누구요? 김두한이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애국 청년들이다. 애국 청년? 관리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칩니다. 하지만 김두한과 우미관 패거리들은 이미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트럭의 아편을 싣고 순식간에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 후 아침이 밝았습니다. 왕십리 전매국 창고 앞. 경찰들이 현장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조병옥 경무부장이 직접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습니다. 조교옥이 보고합니다. 간이 아주 큰 놈들입니다. 폭탄과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차량도 말입니다. 조병옥이 이 서장을 노려봅니다. 그만큼 관내를 잘 살피라 그랬잖아. 전매국이 있는 관내 말이야. 이 서장이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경무부장 각하. 조병옥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지러워도 이건 말이 안 돼. 조선 천지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폭약을 터뜨리고 트럭으로 물건을 훔쳐가. 시간은 얼마나 걸렸나? 저들이 범행한 시간 말이야. 전매국 관리가 대답합니다. 시간은 별로 안 걸렸습니다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갑니다. 이 눈 깜짝할 사이에 전선과 전화선을 자르더니
그냥 암흑천지로 만들어버리고 갑자기 폭약을 터뜨리고 강목으로 쳐들어와서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저희들이 갇혔습니다요. 조병옥이 비꼬듯 말합니다. 이 친구 아주 재미있는 구경거리 말하듯 얘기하는구만. 이봐 서장. 예 각하. 범인들 인상착의는? 이 서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그게 의도적으로 폭약을 터뜨리며 들어왔기 때문에 경황이 없어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저 애국청년단이라고 한 것밖에는. 차량 번호는 가리고 와서 그것 또한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조병옥이 갑자기 곤봉을 들어 이 서장을 내리칩니다. 탁! 야 임마, 넌 도대체 아는 게 뭐가 있어? 내가 그러고도 서장이야. 당장 옷 벗어, 임마. 조병옥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내가 그만큼 관내국을 살피라 그랬잖아. 전국 경찰서장들한테 특별히 지시한 일이야. 이렇게 태평할 수 있어? 이 서장이 바닥에 엎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각하. 시정은 무슨 시정? 원님 지나간 뒤에 나팔 불어봤자 무슨 소용있어? 그 아편이 시중에 나돈다고 생각을 해봐. 조병옥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집니다. 전 국민의 절반이 아편 중독자가 될 수도 있어. 이 미련한 놈아. 내 말 무슨 말인지 아나? 아냔 말이야. 알아. 예, 각하. 예, 각하. 이놈 옷 벗겨. 조교옥이 급히 대답합니다. 예, 각하. 조병옥이 주변을 둘러보며 명령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수배해. 비슷한 단체나 조직, 차량들 말이야. 청년이라는 말이 앞에 들어가는 단체나 조직은 모두 조사해라. 알겠나? 조병옥이 눈에 힘을 주고 고개를 돌립니다. 그의 표정에는 이 사건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한편 그 시각 김두한의 집 앞에서 휘발유가 경호를 서며 라이터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합니다. 집 안에는 푸짐한 제사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김두한 할머니의 장례식입니다. 오숙군이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아범을 많이 기다리셨어. 기다리시다가 그만. 이재희가 김두한에게 말합니다. 할머님께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언제나 당당하고 부끄러움 없이 사시라고 하셨습니다. 아버님처럼 말입니다. 김두한이 울먹입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합니다. 최동열이 김두한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합니다. 어차피 노환이 오래되셨네. 그리고 연세도 그만하셨고 이제 자네가 왔으니 상을 치를 준비를 해야지. 베니아 장군의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거네. 그리고 조용히 덧붙입니다. 부고를 띄울 만한 데는 다 띄워야 할 것이고. 김두한이 제사상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 선생님. 할머니, 편안히 가세요. 할머님 유언 잊지 않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할머님. 김두한이 눈물을 삼킵니다. 백야 김좌진 장군의 아들로서 그리고 손자로서 짊어진 무거운 책임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때 전위대 사무실. 경찰들이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정진영이 놀라 묻습니다. 무슨 일들이요? 왜들 이러는 거요? 김 형사가 대답합니다. 상부의 지시요. 나라 창고가 털렸는데 청년이라는 이름이 들어간다는 단체라는 거요. 그런 단체들은 지금 모조리 다 조사를 하고 있어. 김천호가 의아해합니다. 뭐요? 김 형사가 주변을 둘러봅니다. 여기도 조선청년전위대 아니요? 혹시 아편 같은 거 있지 않소? 아편? 정진영이 놀랍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게 아편이요, 아편. 샅샅이들 뒤져봐. 그리고 의심나는 곳은 모두 다 뒤져. 정진영이 묻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잃어버렸길래 이 난리들이요? 이거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금액이요. 수십억은 된다고 합디다. 수십억? 정진영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립니다. 정진영이 받습니다. 전위대장이요? 뭐야? 두한이 할머님께서? 알았어. 정진영의 표정이 복잡해집니다. 한편 김두한의 집. 문상객들이 하나둘 찾아오고 있습니다. 상하이 조와 김우옥이 함께 들어섭니다.
상하이 조가 신영균에게 말합니다. 여기 후옥이 형님하고 문상 오는 길이요. 김두한 씨 할머님께서 돌아가셨다고 해서 말이요. 신영균이 버럭 화를 냅니다. 두한 씨가 뭐야 임마. 두한 씨가 우리 큰형님이시다. 상하이 조가 맞받아칩니다. 아니 당신한텐 큰형님일지 모르지만 나한텐 아니외다. 신영균이 경고합니다. 여긴 상가다. 까불지 말고 조용히 인사나 하고 가. 알았수다. 상하이 조가 고개를 숙입니다. 김우옥이 신영균에게 묻습니다. 혹시 김무옥이라고 여기 있소? 잠시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무옥이를 아십니까? 예. 잠시 몇 년간 내게서 운동을 배웠소. 나 김우옥이라고 하오. 난 신영균이라고 합니다. 신영균이 홍만길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상하이 조라고. 대단하지. 주먹이 아주 쓸만해. 상해에서 막 건너왔을 때 날 한 번 만났었지. 그때 이기붕이 들어와 김두한과 맞절을 합니다. 백야 장군의 어머님께서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듣고 우남 선생님께서도 몹시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전 우남 선생님의 비서 이기붕이라고 합니다. 김두한이 고개를 숙입니다. 아, 예.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께선 김두한 동지도 크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이기붕이 의미심장하게 말합니다. 곧 선생님을 만나뵐 기회가 올 것입니다. 자, 그럼 이만. 유진산과 김우옥도 차례로 인사를 합니다. 얼마나 상심이 큰가? 고맙습니다. 이 어려운 길 오셨습니다. 박용직 선배는 아직 완쾌되지 않아서 못 오셨네. 아, 예, 그러시겠죠? 상하이 조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저, 이렇게 훌륭한 집안인지 몰랐습니다. 김두한이 말없이 고개를 숙입니다.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기척이 들립니다. 홍만길이 묻습니다. 무슨 일이야? 정진영이 들어오려 하자 신영균이 그의 손을 뿌리칩니다. 보면 모르나? 문상을 왔다. 개코가 놀라 소리칩니다. 엄마, 진영이 왔구나. 신영균이 개코를 막아섭니다. 개코 물러서라. 진영이는 이제 우리 식구가 아니야. 개코가 당황합니다. 엄마, 그것이 뭐? 뭔 소리여? 문영철이 차갑게 말합니다. 물러서. 신영균이 정진영을 노려봅니다. 이미 제 갈 길로 간 놈이 무슨 문상이야? 꺼져. 죽고 싶지 않으면 돌아가란 말이야. 왜들 이래? 김영태가 나타납니다. 왜들 그러나? 진영이 아닌가? 정진영이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형님. 문상을 왔는데 들여보내질 않는군요. 문영철이 따집니다. 지난번에 오야붕을 습격한 게 너지? 정진영이 고개를 돌립니다. 말해봐라. 그러고도 무슨 염치로 여길 오나? 왜? 죽었나 살았나 확인해 보러 온 거냐? 정진영이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다음에 얘기합시다. 난 친구 집에 문상을 온 겁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김영태가 결정합니다. 들여보내. 휘발유, 몸 수색은 해라. 휘발유가 정진영과 김천호의 몸을 수색합니다. 김천호에게서 총을 찾아냅니다. 보관했다가 나갈 때 주겠소. 들어가시오. 정진영이 김천호에게 말합니다. 동무 들어가지. 신영균이 분노합니다. 저런 새끼를 왜 들여보냅니까? 문상이 아니냐? 김영태가 차분하게 말합니다. 정진영이 안으로 들어와 김두한과 말없이 마주봅니다. 그리고 제사상에 절을 2번 합니다. 김두한이 말합니다. 와줘서 고맙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정말 고맙다. 정진영이 냉정하게 대답합니다. 친구로서 마지막 예의를 지키러 온 것뿐이다. 오해는 하지 마라. 정진영이 밖으로 나갑니다. 김두한은 제자리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한때는 의형제였던 두 사람. 이제는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며칠 후 백관옥의 집. 김영태가 찾아왔습니다. 백관옥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허허,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커피 한잔 하시지요? 예, 고맙습니다. 백관옥이 크게 웃습니다. 허허,
그렇습니까? 그런 생각이 있었군요. 허허, 몰랐습니다. 허허.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서울 곳곳에서는 경찰의 수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유진산의 집, 장택상, 이기붕, 윤치영이 모여 있습니다. 분위기가 심각합니다. 장택상이 말문을 엽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소. 이대로 가다가는 이 나라가 공산당 손에 넘어가고 말 것이오. 이기붕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나라가 공산국가가 될 것이며 결국엔 소련의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유진산이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아주 걱정이 많습니다. 윤치영이 덧붙입니다. 특히나 좌익들이 조직하고 있는 국군준비대는 그야말로 공산군대 올시다. 이거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장택상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물론 경보부장인 조병옥 박사도 이 일을 알고 있어요. 미군정의 당직자들도 알고 있고요. 하지만 그 누구도 지금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왔소이다. 유진산이 묻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장택상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경찰이 말릴 수도 없는 일이고 미군들은 눈치만 보고 있고 내 답답해서 왔단 말이오. 지금 우리 민족 진영에서는 이 청년들을 이끌어갈 유일한 인사로 유동지를 꼽고 있어요. 허허, 무슨 말씀을요? 유진산이 겸손하게 웃습니다. 민족 진영의 지도자들 중에서 동지가 그중 가장 절소, 그리고 활동적이고 존경을 받고 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따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하, 무슨 말씀을요? 허허, 그래, 저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장택상이 본론을 꺼냅니다. 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 조선국 군준비대 말이요. 아무래도 그걸 해산시켜야겠는데. 그런데요? 아, 물론 미군정에서 곧 해산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듣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쉽게 물러갈 저들이 아니에요. 결국은 이 결정적인 힘이 필요하단 말이요. 이기붕이 거듭니다. 우남 선생님께서도 크게 걱정하고 계십니다. 유동지, 방법이 없겠소? 유진산이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이 일을 경보부장이신 조병옥 박사님과도 의논을 하신 겁니까? 장택상이 대답합니다. 나야 수도권의 경찰청장이오마는 조 박사는 이 나라 전체의 경찰 책임자이올시다. 의논을 해서 될 일이겠소? 그리고 덧붙입니다. 그 사람으로서는 결단이 어려운 일이에요. 아, 물론 우리와 생각이 같은 사람이지만 말이오. 해서 내가 온 것이오. 유진산이 잠시 혀를 차고 손장난을 하며 고민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엽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허나 그게 아주 쉬우면서도 어려워서요. 아니, 쉽고도 어렵다? 무슨 말이오, 그건? 유진산이 이름 하나를 거론합니다. 이 조선에선 가장 많은 젊은이들을 거느린 사람이 김두한입니다. 아십니까? 김두한 말입니다. 김두한? 아, 그 백야의 아들 말입니까? 장택상이 놀랍니다. 네, 선생님. 그 사람은 우리 쪽이라고 알고 있는데? 유진산이 웃으며 설명합니다. 하하, 물론이죠. 아, 근데 지금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조 박사님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요? 그게 뭔데요? 아, 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선생께서 도움을 주신다면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내가 말이요? 내가요? 장택상이 흥미로운 표정을 짓습니다. 한편 김두한의 집. 김두한이 어머니 오숙군에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상을 치르자마자 또 가봐야겠습니다. 오숙군이 이해합니다. 당연한 말일세. 할머님께서도 말씀하셨어. 아버님의 위협은 잘 이으라고 말이야. 예, 어머님. 아, 그리고 여보. 김두한이 아내 이재희를 부릅니다. 네. 미안하오. 이재희가 고개를 젓습니다. 어인 말씀이십니까? 무엇이 미안하다는 것입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나란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이요. 그러나 이 집안에는 참으로 필요가 없는 사람인 것 같소? 오숙군이 타이릅니다.
그런 말 하지 말게. 사내가 인정이 너무 해프면 중심이 약한 법이야. 어서 가게. 예, 어머니. 거듭 죄송합니다. 되도록 시간을 자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숙군이 김두한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그런 건 신경 쓸 거 없네. 어차피 이 집 여인들의 운명이 다 그래. 외롭고 힘들게 돼 있지. 그렇게 힘든 만큼 자네가 나라를 위해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건 우리에게 아주 큰 기쁨이네. 그리고 힘주어 말합니다. 자네가 강한 만큼 우리도 강하다는 뜻이야. 어서 가게. 예, 어머님. 저 그럼. 그래, 어서 가봐. 김두한이 집을 나섭니다. 들어가시오. 또 오리다. 예, 어서 가세요. 오숙군이 차를 타고 떠나가는 김두한을 애처롭게 바라봅니다. 인적 드문 골목길. 김두한이 탄 차량이 들어옵니다. 갑자기 누군가 차에 탑니다. 아니 정재, 어쩐 일인가? 스파이처럼 남의 차에 숨어서? 이정재입니다. 오랜만일세, 두한이. 신영균이 놀라 말합니다. 용서하십시오, 큰형님. 아까부터 계속 큰형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들하고도 잘 아는 사이가 아닙니까? 이정재가 웃습니다. 흐흐. 친구를 하자고 한 건 자네 아닌가? 그저 친구를 보러 왔다고 생각해주게. 늦게 왔더니 상이 벌써 끝났더구만. 사람하고는. 아무튼 고맙네. 이 경찰 생활은 할만한가? 이정재가 진지하게 말합니다. 자네를 만나러 온 건 친분도 있지만 일 때문이야. 일? 경찰 입장에서 충고를 하자면 지금 자네는 아주 위험해. 김두한이 묻습니다. 무슨 말인가? 전매국 사건 말이야. 조병옥 박사가 아주 혈안이 되어 있네. 청년단체는 모조리 뒤지고 있어. 김두한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렇군. 조심하게. 자네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경찰력 앞에서는 한계가 있네. 고맙네, 정재. 이정재가 차에서 내립니다. 김두한은 그의 말을 곱씹어 봅니다. 며칠 후 어느 창고. 김두한과 신영균이 일본인 사고야마 오노와 만나고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아편이 놓여 있습니다. 사고야마가 물건을 확인하며 말합니다. 품질이 아주 좋군요. 이 정도면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거래할 수 있겠습니다. 오노가 가방을 열어 돈을 보여줍니다. 여기 계약금입니다. 나머지는 선적이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김두한이 고개를 끄덕이려는 순간 쾅! 문이 박차고 열리며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당신들 뭐예요? 사고야마가 놀랍니다. 김 형사가 외칩니다. 경찰이야. 이 두 사람 수갑 채우고 나머지는 날 따라와. 아니, 나 이거. 오노가 저항합니다. 김두한이 벌떡 일어섭니다. 뭐야? 너희들은? 김 형사가 냉정하게 말합니다. 김두한 널 체포한다. 수갑들 채워. 뭐라고? 신영균이 욕을 내뱉습니다. 이런 씨. 채워. 철컥. 김두한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집니다. 우미관 패거리들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모릅니다. 김두한은 체포되어 끌려갑니다. 오늘 야인시대 57화 어떠셨나요? 전매국 아편 폭파 사건으로 시작해서 김두한 할머니의 장례, 그리고 결국 경찰에 체포당하기까지. 김두한은 점점 더 깊은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다음 화에서는 김두한이 조병옥과 직접 대면하게 됩니다. 과연 조병옥은 김두한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유진상과 장택상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야인시대의 모든 이야기를 빠짐없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전매국 폭파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두한의 선택은 옳았을까요? 지금까지 윤호TV였습니다. 다음 화에서 또 뵙겠습니다.